요즘 삼성, 효성을 비롯해서 여러 한국 대기업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통쾌한 소식들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LG가 잭팟을 터뜨렸네요. 세계 1위 전기차 회사 테슬라가 지금까지는 자동차 배터리를 일본의 파나소닉으로부터 100% 공급받아왔는데요. 이번에는 한국의 LG를 선택하였습니다. 삼성의 프리미엄 갤럭시 스마트폰의 배터리를 공급하며 고속 성장 중인 삼성 SDI가 원래는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었는데 테슬라가 LG를 선택한 이유는 배터리의 종류 때문이죠. 전기차 배터리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형, 원형, 파우치형으로 나뉘는데 각형은 표면이 납작한 알루미늄 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열 방출이 잘 안돼서 냉각 장치를 따로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단가가 상당히 높아진다는 단점이 있지만 다른 종류의 배터리들에 비해서 공정 단계가 단순하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대량 생산이 가능하죠. 삼성 SDI는 이 각형 배터리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데 독일의 BMW와 폭스바겐에 대부분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각형 배터리가 아닌 원형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죠. 원형 배터리는 우리가 흔히 가정에서 사용하는 배터리와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이게 실제로 테슬라에 장착되는 원형 배터리인데 이것들을 원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합쳐놓으면 테슬라 전기차 배터리가 완성됩니다. 전기차 배터리들 중에서 만드는데 가장 돈이 적게 들고 첨단 기술도 필요가 없습니다. 일본의 파나소닉이 이 원형 배터리를 전문으로 하여 테슬라에 독점 공급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LG화학이 주력으로 하고 있는 파우치형 배터리는 이 셋 중에서 가장 최첨단 배터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모양 변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무게가 가볍고 안정성 또한 매우 높습니다. 한 가지 단점은 각형과 원형보다 가격이 높다는 것이죠. 만약 LG화학이 파우치형 배터리만 고집했다면 이번에 테슬라의 선택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지난 2015년부터 원형 배터리 양산 체제를 구축하여 원형과 파우치형 배터리 모두 대규모 생산이 가능한 상황이죠. 세계 1위 언론사죠. 블룸버그에 따르면 테슬라가 중국 공장에서 생산되는 테슬라 모델에 LG화학 배터리를 장착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올해 1월 테슬라는 중국 상하이에 1년에 50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는 기가팩토리를 500억 위안, 하나로 8조 3천억 원을 투자해서 건설하였는데요. 올해 11월부터 가동되고 내년부터 대량 생산이 가능해집니다. 여기 보시면 지난해 테슬라가 전 세계에 총 24만 5천 대를 판매하였죠. 테슬라는 중국에 올인했고 앞으로 중국 비중은 더욱더 높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테슬라의 이러한 선택이 당연한 것이 여기 보시면 지난해 총 전기차 판매 대수 126만 대 중에서 60%가 넘는 77만 대가 중국에서 판매되었습니다. 2위인 미국은 중국의 3분의 1도 되지 않는 21만 대에 그쳤고 자동차의 나라 독일에서는 겨우 3만 5천 대의 전기차가 판매되었죠. 여기서 말하는 전기차는 BEV로 100% 전기 배터리에 의해 작동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하이브리드 차나 수소차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미리 말씀드릴게요. LG화학의 배터리가 장착될 차종은 테슬라의 모델 3입니다. 모델 3는 테슬라의 주력 상용화 모델로 가격은 5,300만원부터 시작하고요. 내년에 출시될 테슬라의 크로스오버 유틸리티 모델이죠. 모델 Y에도 LG화학의 배터리를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이언맨, 토니 스타크의 실제 모델인 테슬라 CEO 앨런 머스크는 지난 4월에 파나소닉의 느릿느릿한 생산 속도 때문에 테슬라 모델 3의 생산이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하였고요. 파나소닉과 추가로 기가팩토리 건설 계획도 보류시켜버렸습니다. 일본의 파나소닉도 올해 초 테슬라의 경쟁사인 토요타와 전기차 배터리 합작사 설립을 추진하였는데요. 파나소닉과 테슬라의 동맹 관계가 몇 년 안에 완전히 파괴될 수도 있다는 예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아마 LG화학으로부터 원형 배터리를 사용하다가 최첨단 전기 배터리인 파우치형 배터리의 단가가 낮아지면 완전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 효율 및 안정성 측면에서 월등하고 모양도 변형이 가능하다는 엄청난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배터리 종류별 성장 추이를 보면 각형 배터리는 폭락하는 추세고요. 파우치형이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형 배터리의 경우 세계 1위 전기차 회사죠. 테슬라가 써준 덕분에 꾸준히 오르고 있는데 향후 테슬라가 LG화학의 파우치형으로 완전히 갈아탄다면 파나소닉의 원형 배터리는 일본의 토요타에게나 팔 수 있겠죠. 이쯤 되면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의 말이 생각납니다. 마사요시 소는 이렇게 말했죠. 일본은 쇠퇴 산업에 매달리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도 딱 맞아떨어지는 이야기죠. 일본의 파나소닉은 점점 쇠퇴하는 원형 배터리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LG는 미래의 지향적인 파우치형 배터리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였죠. 물론 중단기적 수익을 위해서 원형 배터리 생산 라인도 확보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완벽합니다. 테슬라가 LG화학 이외에도 전세계 자동차 배터리 출하량 1위인 중국의 CATL과도 접촉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LG화학의 배터리 품질이 중국 기업들에 비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고 특히 LG화학의 중국 내 배터리 공장이
테슬라의 상하이 전기차 공장과 가깝고 LG화학이 이곳에 추가로 1조 2천억 원을 투자할 것이라 밝힌 바 있죠. 게다가 미중 무역 전쟁이 끝을 모르고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업체에 테슬라의 심장이라고 볼 수 있는 배터리를 의존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가능성은 열어두겠지만 LG화학이 추후 테슬라의 1위 배터리 공급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것이죠. 테슬라가 압도적인 점유율로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LG화학의 배터리 부문도 고속 성장할 것이고요. 일본의 파나소닉과 중국의 CATL을 따라잡고 세계 1위가 되는 것도 시간 문제입니다. 배터리뿐만이 아니죠. 테슬라 모델 3에 장착되는 대형 디스플레이가 바로 LG 디스플레이가 공급하고 있는데요. 테슬라는 자동차의 모든 컨트롤을 이 대형 디스플레이 화면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만약 주행 중에 이 대형 디스플레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대형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품질이 곧 생명이죠. 디스플레이도 기존에는 일본 회사로부터 공급을 받았었는데요. 테슬라가 모델 3부터 한국의 LG 디스플레이로 바꾸었습니다. LG 디스플레이의 경우 품질 측면에서도 최고 수준이지만 일본 기업들은 불가능한 대규모 생산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테슬라의 선택을 받을 수가 있었죠. 테슬라의 모델 S나 모델 Y의 경우 1년에 기껏 해봤자 몇만 대 생산합니다. 그런데 모델 3의 경우 가격대가 획기적으로 낮아진 만큼 글로벌 예상 판매량이 1년에 40만 대 이상으로 전망되고 있죠. 일본 업체들은 감당 못하는 수준이에요. 일본 전기차 배터리 1위인 파나소닉도 생산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테슬라에게 욕먹는 판국에 나머지 일본 기업들은 뭐 안 봐도 뻔하죠. 지난해 LG화학의 매출 비중을 보시면 석유화학이 58%로 가장 높았고요. 전지가 22%, 첨단 소재가 16%씩이었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전지를 49%로 가장 많이 늘리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난해 연구개발 비용으로만 1조 원이 넘는 금액을 지출한 LG화학이죠. 대한민국 1위 화학기업인 LG화학이 이제는 테슬라를 등에 업고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1위를 향해서 돌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테스트가 하루아침에 끝날 수 없다. 국산화가 결코 쉽지 않을 것. 일본이 수출 규제를 발표했던 시점에 이렇게 전문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삼성, SK, LG 등의 한국 기업들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걱정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의 아베 총리가 수출 규제를 발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국산화에 성공하고 다른 국가들에서 새로운 공급처를 찾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삼성이 일본 규제 발표 당일 이미 중국 DFD사의 불산 시험을 끝냈다. 한국 솔브레인의 액체 불화수소가 삼성전자 품질평가에 합격. 자, 여기서 액체 불화수소, 불산이라고 하죠. 액체인 불산과 기체인 불화수소가 다르다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다른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불산을 일본에서 수입하여 한국에 있는 합작 법인들에서 이 공정을 거친 후에 만들어진 고순도 불화수소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솔브레인을 예로 들면요. 일본의 스텔라케미파가 충청남도 공주에 있는 합작 법인 획트라는 곳에 불산을 보내면 획트가 이를 공정하여 기체 고순도 불화수소로 만들고 이를 삼성과 SK하이닉스에 판매하죠. 그런데 획트의 지분 구조를 보시면 솔브레인이 49%에 솔브레인의 정지환 회장이 2%로 솔브레인이 총 51%를 가지고 있고요. 한국에 불산을 보내는 스텔라케미파는 39%, 일본의 마루젠 화학이 10%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솔브레인의 액체 불화수소 불산이 삼성전자 품질평가에 합격한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게 보도되고 있는지 이제 아시겠죠? 상황이 이렇게 역전되자 일본이 마치 한국의 인심이라도 쓰듯이 수출규제 품목이었던 포토레지스트와 불화수소를 삼성전자에 보낼 수 있도록 허가해 주었죠. 사실 이러한 극적인 역전 드라마가 가능했던 것이 삼성이 초능력을 보유해서가 아니라 아베 총리가 수출규제를 발표하기 한참 전부터 이미 일본산 제품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작업을 진행해 왔기 때문이죠. 향후 WTO에서 한일전 싸움을 의식해서 일본이 허가를 내준 것이라는 의견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일본의 수출 규제는 한국 기업들이 일본에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에 판매하는 것을 막는 것으로 자폭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만약 삼성이 일본산 대체품을 찾는 데 실패하였다면 일본 수출 규제가 아베의 뜻대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받았을 겁니다. GDP가 5,800조 원에 달하는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백억 원 정도 수출 못했다고 경제에 전혀 타격이 없거든요. 그런데 삼성이 반도체를 못 만들게 되었다면 1년에 118조 원 날리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 시나리오는 아베 총리의 헛된 꿈이었죠. 지금 실제 상황은 어떤가요? 오히려 일본 기업들이 삼성이라는 고객을 잃을까봐 다른 나라를 통해서 우회 수출하겠다며 자기네 제품을 제발 사달라고 빌고 있죠. 자, 그런데 이미 일본이 건너면 안 될 강을 건너버린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탈일본 소식들이 전해진 데 이어서 이번에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조만간 불화수소 국산화 테스트를 끝내기로 했다는 소식인데요. 현재까지 결정적인 결함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머니투데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디스플레이 패널의 경우 반도체와는 다르게
12/9 순도의 초고순도 불화수소가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국산화가 비교적 쉽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번 소식을 들은 일본 기업들이 뒷목을 잡고 울고 있는 이유죠. LG 디스플레이는 삼성보다 빠릅니다. 원래 이번 달 말쯤 국산화 테스트가 완료될 것이라 예상되었는데 이미 마지막 테스트를 끝내고 양산에 본격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삼성과 LG 디스플레이가 일본 의존도를 낮추는 정도가 아니라 100% 국산화가 비교적 쉽게 가능할 것이라 전망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패널에 필요한 불화수소는 패널 표면의 결함층을 제거하는 고순도 불화수소와 세정에 필요한 저순도 불화수소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저순도는 지금 당장이라도 100% 탈일본이 가능하죠. 이번에 국산화에 성공한 것이 결함층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고순도 불화수소인데 12/9과 같은 초고순도 불화수소가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간 내 100% 국산화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본 기업들이 받게 될 타격은 얼마나 클까요? 우선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 규모를 보시면요. 지난해 155조 원입니다. 매년 4.2%씩 성장해서 2024년도에는 2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죠. 엄청나게 큰 시장 규모입니다. 2018년 LG 디스플레이의 매출액은 24조 원, 삼성 디스플레이는 32조 원. 둘이 합하면 56조 원이 넘습니다. 삼성과 LG가 전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 글로벌 핵심 디스플레이 업체는 한국의 삼성과 LG, 그리고 중국의 BOE, 이노룩스, AU 옵트로닉스, 그리고 일본의 파나소닉 정도인데요. 여기서 스마트폰 세계 1위인 삼성전자의 계열사죠. 삼성 디스플레이와 대형 TV를 포함한 가전제품과 자동차용 디스플레이의 제왕 LG전자, LG전자의 계열사 LG 디스플레이는 탄탄한 성장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BOE를 포함한 디스플레이 업체들도 화웨이, 샤오미, 오포, 비보의 급진적인 스마트폰 사업 성장을 바탕으로 해서 무서운 성장을 보여줄 것이고 화웨이의 경우 애플까지 제껴버리고 세계 2위를 차지해버렸죠. 이들의 성장세가 유지되는 한 저가형 디스플레이는 중국이 꽉 잡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미래도 밝습니다. 하지만 파나소닉은 어떤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파나소닉은 테슬라에 독점으로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해 왔는데요. 최근 테슬라의 핵심이라 볼 수 있는 중국 공장에서 생산되는 모델 3에 LG화학의 배터리가 적용된다는 통쾌한 소식이 전해진 데 이어서 테슬라의 자동차 핵심인 내부 디스플레이도 LG 디스플레이의 제품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의 소니가 삼성전자에 완전히 짓밟히고 있듯이 파나소닉은 LG화학과 LG 디스플레이에 의해 훅 같은 잽들을 연타로 얻어맞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일본 기업인 파나소닉조차도 불화수소 사용량이 빠르게 감소할 것인데 삼성과 LG가 일본의 불화수소를 써주지 않으면 다른 국가들에 팔아야겠죠. 우선 운반 비용이 크게 올라가게 되니 수익성이 감소할 겁니다. 그렇다고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인 BOE가 사줄까요? 절대 안 사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스플레이 패널을 제작할 때는 초고순도가 아닌 고순도 불화수소와 저순도 불화수소가 필요한데요. 이 정도 순도의 불화수소는 중국에 너무나 많죠. 얼마 전 중국의 DFD라는 회사가 삼성전자의 불산 품질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JTBC에 의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불산은 불화수소를 물에 녹인 액체로 지금까지는 대부분 일본에서 불산을 수입해서 한국에 있는 합작 법인들이 이를 기체인 고순도 불화수소로 가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공급해왔습니다. 중국산 불산으로 고순도 불화수소를 만들어도 디스플레이 패널용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이죠. 따라서 일본 업체들이 글로벌 디스플레이 업체들에 더 이상 불화수소 판매를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인데 사실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지 않았더라도 조만간 일본 기업들의 불화수소 수출은 자연스럽게 감소하였을 겁니다. 삼성과 LG 등의 기업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국산화 및 수입처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었는데 단지 이번 한일 외교 갈등이 국산화 속도를 높여준 것뿐이죠. 앞으로 몇 년 동안은 그나마도 현재 높은 점유율을 확보한 반도체형 초고순도 불화수소 판매로 연명하겠지만 현재와 같은 페이스대로 국내 불화수소 관련 기업들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한다면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생산 공장을 대폭 늘릴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삼성이 솔브레인과 같이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을 인수해버리는 시나리오도 충분히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되면 일본 기업들은 정말 답이 없습니다. 삼성이라는 대형 고객을 잃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삼성과 경쟁을 시작해야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싸움이죠. 입니다. 삼성과 LG는 매우 오래된 전자 라이벌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전자기업으로서 전 세계에서도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죠. 그런데 최근 두 회사는 QLED와 OLED 화질 문제로 앙숙이 되었습니다. 서로의 화질 문제를 놓고서 법정 공방과 상호 비방을 마다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달 독일의 베를린에서 열린 IFA 2019 이후에는 이른바 8K 기술로 으르렁대고 있습니다. 게다가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상대의 기술을 평가절하하며 도발의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도 보기 좋지 않았습니다.
이 두 회사는 국내를 넘어 전 세계에 한국의 브랜드를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두 회사가 드디어 힘을 합쳤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강력한 도발을 잠재우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이 전자산업 글로벌 1위이지만 후발주자 중국의 추격이 심상치 않습니다. 일본은 지금 몰락했다지만 여전히 몇몇 영역에서 선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라이벌이자 앙숙의 이미지가 강했던 한국의 두 글로벌 기업이 협업을 선언하자 산업계가 큰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두 회사가 뭉치는 순간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발판은 LG전자의 신규 스마트폰 V50S 신Q입니다. 해당 제품에서 LG는 삼성전자가 개발한 이미지 센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이미지 센서 기술로 글로벌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소니나 화웨이 등 경쟁자들이 많습니다. 특히 소니의 경우 이미지 센서 글로벌 시장의 50% 가까이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LG전자가 그전까지 사용한 대부분의 제품은 소니였습니다. 점유율이 50% 넘는다는 건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LG전자가 라이벌인 삼성전자의 제품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LG 측은 원론적인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좋은 부품을 쓰기 위해서입니다. 소비자들이 더 우수한 제품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LG전자가 도입한 삼성전자의 이미지 센서는 아이소셀 브라이트 GD1입니다. 해당 제품은 빛을 받아들이는 면적도 매우 넓고 화소 한 개당 면적도 늘어나 사진과 영상 품질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LG의 선택을 삼성전자도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LG의 이번 선택은 삼성전자의 입장에서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소니가 현재 50%의 점유율로 전 세계 이미지 센서 시장을 주도하는 데 반해 삼성은 20% 내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소니를 역전해 이미지 센서 1위에 오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비록 LG의 스마트폰이 점유율이 크지는 않지만 앞으로의 성장세를 감안한다면 장기적인 플랜에서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더욱이 LG는 최근 국산 불화수소 생산을 마무리 짓고 모든 공장의 양산 과정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즉, 국산화 100%를 이뤄낸 것입니다. 차후 핵심 소재 관련 산업에서 협력 관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삼성과 LG 두 글로벌 기업의 협력을 응원하는 이유입니다.